눈밑 부위 필러, 눈밑 꺼짐 필러, 눈밑 필러가 어려운 거는 꺼진 모양 보이는 대로 채우면은 이 결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눈밑 꺼짐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요. 리프팅 필러랑 연관이 되는 거고 MB 코드랑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눈밑 꺼짐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제가 이 부위 표현할 때는 부위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눈밑을 먼저 보질 않고 안윤근,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라는 이게 눈을 동그랗게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의 모양을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눈으로 그려봐요. 보통 그 안윤근의 아래쪽 라인으로 해서 꺼짐이 보일 거예요. 보통 영어로 티어트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보통 선생님들 눈밑이라고 표현하는 부위인 것 같아요. 눈밑 꺼짐 하면은 이 부위를 보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밑 꺼짐 필러 보통 실패해서들 많이 오세요. 실망하셔들 많이 오시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들 오세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티어트룹 부위 있죠? 안윤근에서 아래쪽에서 딱 눈동자까지 반달 모양? 요 정도 모양일 거예요. 딱 그 부위만 필러로 반달 모양으로 채워서 오세요. 아니면은 더 길게 이렇게 일자로 채워서 오세요. 그게 우리 눈에는 겉에서 보여줄 때는 그렇게 꺼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면은 필러 들어간 게 그냥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기는 뭔가 불룩해졌는데 아래는 더 꺼져 보이고 웃을 때는 튀어나와 보여요 라고 해서 오세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필러를 그렇게 넣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밑 부위 필러, 눈밑 꺼진 필러, 눈밑 필러가 어려운 거는 꺼진 모양 보이는 대로 채우면은 이 결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부위랑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이 부위가 그렇게 보여지는 원인이 거기가 꺼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원인을 교정해 줘야 되는 건데 보여지는 모양대로만 그거를 교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교정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타나 버려서 불만족이 나타나는 게 눈밑 필러가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죠. 이 부위를 저는 크게 네 부위로 나눠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티어트룹 부위, 보통 여기를 저는 눈물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티어트룹 말고 눈 꼬리부터 코 아래까지 사각형을 그어서 그 중앙 부위를 찾아보면은 사실 제일 꺼져 보이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보통 거기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메디알 숲이라고 불리는 부위고 저는 거기를 눈밑 꺼짐이라고 정해서 불러요. 또 한 부위가 인디안 주름이 있는 분들 말고도 인디안 주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밑 꺼짐보다 살짝 아랫부위가 더 꺼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은 보통 딥말라페페드가 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부위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반달 모양에서 안쪽이 제가 티어트룹, 눈물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 반달 모양의 바깥쪽 부위도 있어요. 이 바깥쪽 부위는 라테랄 숲이라고 불리는 부위예요. 네 부위로 나눠서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상태에 따라서 이 네 부위 중에서 두 부위만 시술을 하면은 교정이 되고요. 어떤 분은 세 부위를 다 시술을 해야 교정이 되고요. 어떤 분은 네 부위를 다 시술을 해야 교정이 돼요. 환자분들 상태마다 요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잘 디자인하고 시술을 해야 돼요. 저는 여기만 꺼져서 이게 고민이라서 왔는데 왜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라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원인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여기에는 티어트롭 쪽에는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원래는 쫀쫀했어요. 근데 인대가 점점 느슨해져 가요. 근데 그 인대가 느슨해지는 과정이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은 원래는 이 아래 메디알 속과 딥 말라페페드에서 엮이듯이 받쳐주고 있었어요. 받쳐주는 우리 기둥이 점점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기둥이 내려가니까 리가먼트도 팽팽했던 게 흐물해졌어요. 이렇게. 그 늘어짐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늘어짐이 나타나면서 처음에는 꺼진 부위만 보여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은 요 바로 위에 눈밑 지방 있죠?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나타난 변화예요. 그 늘어짐이 우리 눈에는 꺼짐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이게 보인다고 여기만 치우니까 여기가 서포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만 튀어나와 보이죠. 그래서 원인 자체가 아래가 꺼진 게 먼저였으니까 아래를 채워놓고 위도 같이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서상으로 메디아순 먼저 채워요. 메디아순 먼저 채우면은 늘어졌던 인대가 다시 또 서포팅이 돼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눈물꼬랑이 해결이 돼요. 그 해결을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눈물꼬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앞광대 쪽을 봐요. 예를 들면 인디안 주름이 있는지, 볼륨이 빠져서 아직도 늘어짐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 딥 말라페페드 앞광대도 채워서 서포팅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라테라스 부위가 꺼져 보이지는 않는지를 또 봐요. 이 라테라스부터 꺼져 보이면 거기도 채워져요. 이렇게 4개 부위를 각각 다른 종류의 필러로 다른 테크닉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제가 만들려는 결과는 어디를 불룩하게 애플존처럼 볼록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여기랑 여기가 밋밋해서 이렇게 눌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여기가 불룩해 보이니까 처져 보이거든요. 그 느낌을 다시 조금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전 얼굴처럼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눈밑 필러를 하는 방법이고 제가 하는 디자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눈밑 필러 방법의 절반만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절반의 노하우가 또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위만 보면 안 돼요. 그 구조를 보고 지금 우리 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안쪽의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우리 의사들이 공부해야 되는 측면이죠. 저도 공부를 해서 그거를 알게 된 거고 테크닉을 계속 연마를 하면서 이게 깨달아진 거죠. 어떤 한 부위가 보인다고 해서 자꾸 그 부위만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는 건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조화도가 중요합니다.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거든요.